1년 만에 찾아온 절호의 기회일까요? 메타버스에 올인하는 페이스북과 장기간 묻어둘 만한 수혜주, 어디에 적립식으로 투자하면 좋을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중요한 발표가 있었습니다. 페이스북이 회사 이름을 바꾼 건데요. 저도 이제 새벽 시간에 생방으로 이제 발표하는 걸 쭉 봤거든요. 근데 페이스북 이름이 이제 메타로 바뀌었습니다. 처음에 사실 저도 잉 했거든요. 뭐지? 이러면서 회사 명도 바뀌고 더불어 저희는 주식 투자하니까 상장돼 있는 티커, 기업 코드도 바뀝니다. MVRS. 지금은 페이스북이라서 FB로 돼 있잖아요. 이게 MVRS로 바뀝니다. 메타버스 약자죠. 지금 이 얼마나 페이스북이 메타버스라는 거에 진심인지 회사 이름까지 바꿔버릴 정도로 그런 상황인데, 실제로 이제 마크 주커버그 페이스북 창업자이자 CEO가 어제 컨퍼런스 생방송으로 발표를 했는데 이렇게 말했습니다. 지금부터 우리는 페이스북 퍼스트가 아니고 메타버스 퍼스트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진짜로 메타버스에 올인하겠다 강조하고 있는데요. 그러면서 지금 사실상 페이스북이 돈 벌어오는 99%에 가까운 부분인 광고,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 왓츠앱, 이거와 별도로 아예 사업부를 두 개로 쪼개서 앞으로는 실적 발표할 때 메타버스 관련 부서 따로 실적도 발표하겠다. 이거 상당한 자신감인 것 같습니다. 그만큼 이제 이쪽에 투자하겠다, 집중하겠다, 이런 말인데요. 그래서 실제로 상징적으로 여기 보시면 페이스북 좋아요 로고가 붙어있던 대형 천막이 내려가고 지금 메타라는 걸 상징하는 로고로 바뀌었습니다. 아니 소목님, 무슨 회사명 바꾸는 게 그렇게 중요한 일인가요? 제 생각에는 최소한 회사 이름을 바꾸는 건 무시할 만한 건 아니지 않나. 그래도 역사적으로 봤을 때 상당히 중요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대표적인 사례가 애플이죠. 2007년에 지금은 고인이신 스티브 잡스가 아이폰 발표하는 그 시기에 애플 컴퓨터에서 애플로 회사명을 바꾸죠. 더 놀라웠던 거는 그 당시에 애플 매출의 42%가 컴퓨터였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 애플 먹여 살렸던 게 컴퓨터였는데 과감하게 우리는 이제 앞으로 스마트 기기로 가겠다라고 선언하면서 회사명까지 바꿨죠. 지금의 애플을 만든 건데, 이게 그 당시에 어떻게 보면 이게 성견지명이 있었던 걸까요? 스티브 잡스가. 또 2015년에는 구글이 알파벳이라고 해서 지주사를 만들죠. 그래서 알파벳 밑에 구글이 있고 이제 여러 회사들이 있는 우리나라 회사의 구조들하고 비슷하죠. 이제 지주사를 만들었고, 또 2017년에는 월마트, 우리가 지금 월마트로 알고 있는 그 월마트가 원래는 월마트 스토어즈였습니다. 수십 년 만에 이 스토어즈, 유통 매장이라는 느낌을 지우려고 떼버렸죠. 월마트. 그리고 2019년에는 스타벅스 커피에서 커피를 떼버립니다. 스타벅스. 이런 식으로 우리는 커피만 파는 회사가 아니다, 이런 식으로 사명 변경이 상당히 이 사업 모델, 앞으로 추구하는 바를 변경하는 상징적인 시도로 많이 해석이 되는데, 저도 이제 회사명 변경은 되게 중요한 사건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실제로 이 페이스북이 도대체 어떤 메타버스 세상을 꿈꾸고 있는지 약간이지만 볼 수 있었습니다. 뭐 이런 식으로 지금 함께 나란히 앉아있는 게 아니지만 멀리서도 마치 가까이 있는 것처럼 이렇게 앉아서 얘기하고 체스 둘 수 있고, 페이스북 피트니스라는 것도 나올 수도 있다고 하죠. 이렇게 가상으로 펜싱 배우면서 운동도 할 수 있고, 그리고 수술 연습도 메타버스로 할 수 있다. 여기도 가상의 공간에 모여가지고 핸드폰 없이 지금 손목에서 이렇게 뭔가 홀로그램 같은 게 나와서 하고 있는데, 뒤에서 말씀드릴 거지만은 저커버그는 계속 강조하는 거죠. 이제 앞으로는 모바일 기기가 아니고 연결의 중심은 메타버스다. 더 이상 모바일 기기의 시대는 없다. 우리가 지금 쓰고 있는 이 기존 형태의 스마트 기기는 끝이다. 이렇게까지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인상 깊었던 것 중에 하나는 구체적인 숫자로 향후 10년 안에 10억 명 정도가 메타버스를 활용할 것이다. 그러니까 이 시장 규모를 얘기해 주는 건데, 페이스북은 그 엄청난 시장에 먼저 뛰어들어서 선점하고 또 거기서 플랫폼 역할을 또 하겠다. 메타버스 속에서 사람들이 교류하고 일하고 제품과 컨텐츠를 만들게 될 건데, 그 일자리 수백만 개를 창출하는 새로운 생태계를 열 거다. 이것만 해도 빨리 가서 이 시장, 이 다가올 시장을 선점하겠다, 이런 의지를 느낄 수 있었고요. 이렇게 전망도 밝고 비전도 구체적으로 제시했는데도 주가는 비빌대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제목에 1년 만의 기회라고 했는데요. 보시면은 페이스북이 딱 작년 이맘때 조정, 소위 말하는 하락을 맞았습니다. 보시면은 지금 고점에서 페이스북이 약 20% 정도 하락해 있어요. 그러니까 생각보다 큰 하락이죠. 빅테크가 이렇게 20% 가까이 하락하는 일이 자주 있는 일은 아닙니다. 보시면은 작년 말부터 흘러내리더니 이제 좀 빌빌대면서 몇 달을 조정을 받았죠. 이때도 고점 대비 약 20% 하락을 했었고요. 2020년에도 물론 이거는 페이스북만 그랬던 게 아니라 코로나 위기로 다 같이 주식이 빠졌을 때도 마이너스 30% 정도 조금 넘게 빠졌으니까 이 정도면 상당히, 만약에 이걸 기회로 보시는 분 입장에서는 자주 오지 않는 기회라고 봐도 되지 않을까 싶을 정도로 지금 많이 조정을 받아 있는 상태입니다. 회사 비전까지 제시하고 있는데도 현재 각종 우려, 뒤에서 보여드릴 거지만 성장이 둔화될 것 같다, 또 내부 고발, 윤리적인 문제가 있다, 이런 악재들로 조정을 아주 세게 받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페이스북이 뭘 해도 다 비판, 조롱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사명 바꾸는 것도, 회사명 바꾸는 것도 이거 관심 돌리려고 하는 거 아니냐, 이렇게까지 비판을 받고 있는데요. 기만행각 하고 나서 관심을
주의를 돌리려는 거 아니냐, 혐오 발언, 허위 정보, 극단주의 사상을 유포한다는 비판에 맞닥뜨린 페이스북이 문제 해결은 안 하고 회사 이름 변경하는 방식으로 주의를 돌리려는 것 아니냐라는 지적이 많다. 제가 구글에다가 페이스북 기사 쳐봐도 지금 완전히 비판적인 우려하는 기사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더라고요. 가득하더라고요. 언론, 정치인들 할 것 없이 페이스북은 이름 바꿔서 사람들을 혼란하게 하고 주의를 다른 곳으로 돌리려고 한다. 아주 오랜 기간 이어진 기만적인 행위를 지울 생각이 없다. 다 싫은 거죠. 원래 사람이 안 좋게 보이면 뭘 해도 싫잖아요. 그래서 코미디언이자 프로듀서는 로고를 보면서 이렇게 무한대를 상징하는 이런 로고를 보면서 너무 대충 만들었다. 컨설턴트 회사들이 수백만 달러 받고 대충 먼저 떠오른 초안을 내놓고 돈 받아 챙겼다라고 조롱했다. 비판을 하는 거죠. 아주 전방위적으로 지금 페이스북이 조롱 비판 집중적으로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꼼수 개명이다 이런 얘기도 나오고 기업들도 유머러스하게 조롱을 하더라고요. 페이스북이 기업명을 메타로 바꾸니까 약간 언어 유희 활용해가지고 전혀 페이스북하고 상관없는 기업이지만 웬디스라는 버거 체인, 햄버거 체인이 있는데 메타라는 단어 철자를 살짝만 바꿔가지고 우리 회사 이름을 미트로 바꿨습니다. 메타가 아니라 고기로 바꿨습니다. 이러면서 조롱을 하는 거죠. 페이스북의 회사 이름을 메타로 바꾸자 버거 체인도 트위터 이름을 미트로 바꿨습니다. 지금도 그렇게 돼 있습니다. 이렇게 벌써 짤들이 돌고 있습니다. 참 조롱도 재밌게 하는데요. 메타라고 적혀있는데 이걸 또 그새 합성을 해가지고 저커버그가 고기 소개하고 있는 모습으로 또 이렇게 조롱을 하고 있고 또 웃긴 게 이걸 또 받아칩니다. 메타는 결국 패스트푸드 체인에 반응했습니다. 이러면서 버거 체인이 이름까지 바꿔가면서 놀리니까 페이스북 새로 바뀐 메타 트위터 공식 계정에서도 이렇게 나이스 투 미트 유라면서 여기 또 미트가 들어간 단어를 가지고 또 언어 유희를 쓰면서 울면서 이제 반응을 하고 있는 모습이고요. 트위터 공식 계정도 조롱을 하는 겁니다. 빅뉴스다. 트위터는 여전히 트위터야. 우리는 회사 이름 안 바꿔. 이렇게 놀리는 거죠. 이름만 바꾼다고 되냐? 뭐가 달라지는 거냐? 실제로 이제 비판하는 것 중에 진짜 이름만 바꾼 거 빼고는 조직 개편을 한 것도 없고 구조조정을 한 것도 없고 딱히 달라진 게 없으니까 여전히 저커버그의 회사로 계속되고 있으니까 뭐가 달라진 거지? 문제가 하나도 달라진 게 없네. 이렇게 지금 비판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물론 이런 윤리적인 문제들도 있지만 제가 봤을 때 진짜 악재는 결국은 실적에 대한 우려인 것 같습니다. 애플이 사생활 보호 정책 변경을 하면서 우려가 있을 것이다 라고만 했는데 이번에 실적을 까보니까 진짜로 페이스북 광고 실적이 둔화가 되는 겁니다. 저도 이거 보면서 깜짝 놀랐는데요. 여기 하늘색이 페이스북 광고입니다. 이 분야 여기 보이시죠? 페이스북 광고 수치가 올해 들어서 완전히 급격하게 2021년 들어서 줄어드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밑에 있는 게 애플입니다. 애플의 검색 광고가 급격하게 늘어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애플의 정책 변화로 가장 피해를 입은 게 페이스북인 게 드러난 거죠. 이러니까 이제 사실 제가 봤을 때 주가가 진짜 빠지고 있는 거는 본질적으로 페이스북이 돈 버는 분야가 광고인데 거의 광고로 돈 버는 회사라고 봐도 과언이 아닌 회사가 광고가 줄어들고 있으니 시장에서 우려를 하는 게 이상한 일이라고 볼 수는 없는 거죠. 실제로도 애플한테 타격 입은 페이스북 주가는 빠지고 오히려 타격이 없는 거로 드러난 알파벳, 구글은 주가가 막 오르기도 하고 그랬습니다. 지금 이 문제가 상당히 소셜미디어 쪽도 심각한데요. 그러니까 이제 월가에서도 목표 주가 내리고 각종 우려들 기사 내보내면서 주가도 많이 조정을 받은 모습인데 제가 이거 보면서 깜짝 놀랐습니다. 야, 서학개미, 그러니까 우리 한국에서 미국 주식 투자하시는 분들 순매수 1위 가장 많이 사모은 게 이번 주에 페이스북이더라고요. 많이 빠진 걸 완전 쓸어 담았습니다. 우리 서학개미 분들이 흔들리는 페이스북 사모으는 서학개미. 와, 개인적으로 봐도 페이스북이 이렇게까지 빠진 거는 길게 봤을 때 저도 조심스럽게 기회라고 보여지는데 서학개미 분들이 비슷한 생각을 하신 것 같아요. 다른 종목들도 있는데 페이스북이 이제 압도적으로 순매수 1위가 올랐습니다. 테슬라보다도 많은 금액을 쓸어 담았습니다. 서학개미 테슬라 아닌 페이스북 쓸어 담았다. 주간 기준 국내 투자자 순매수 1위. 와, 엄청난 것 같습니다. 요즘 진짜 서학개미들이 스마트이셔가지고 이렇게 조정 오고 이러면 싹 쓸어 담습니다. 그런 것도 좀 느껴지고요. 개인적으로도 제가 이 글이 되게 인상 깊었는데 되게 재밌게 소개를 했어요. 지금 페이스북이라는 기업에 쌓여있는 이런 윤리적인 우려를 다 지우고 악재를 좀 지우고 본질적인 기업만 본다면 어떨까라고 이제 생각을 해보면 이렇게 재밌게 소개를 하는 거예요. 혹시 메타라는 기업 들어봤니? 티커는 MVRS라는 기업인데 연 매출만 100억 달러가 넘어 그마저도 연 30%가 넘는 성장에 영업이익 마진도 30% 넘게 남겨. 엄청난 거죠. 그런 회사가 있는데 30억 명, 전 세계 인구 약 절반이 이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고 그마저도 계속 이용자가 늘어나고 있어. 근데 창업자이자 CEO가 고작 37살이래. 물론 미국 기준이겠지만요. 이 기업이 결국은 지금 페이스북을 소개한 건데요. 그러니까 이렇게 지금 끼어있는 우려, 걱정을 좀 빼고 회사 자체만 봤을 땐 정말 대단한 기업이라고 밖에 볼 수가 없는 엄청난 기업은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래도 서학개미들도 공격적으로 매수를 한 게 아닐까. 이건 기회다라고 보신 것 같은데 어쨌든 만약에 이런 식으로 좀 긍정적으로 보신다. 이런 거는 1년마다 찾아오는 조정의 기회다라고 보시는 분들한테는 조정이 진짜 기회
전개가 될 수 있고, 아 아니다, 내가 봤을 때는 페이스북 윤리적인 문제도 많고 광고 둔화도 계속될 것 같고 어렵다 하시는 분들은 매력적으로 못 느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최근에도 페이스북 영상을 한번 올렸었는데 진짜 반반이더라고요. 별로다, 기회다, 이렇게 진짜 댓글도 반반 나뉘더라고요. 저도 한번 생각을 해봐요. 이럴 때 사실은 주가가 떨어져서 이 기업이 별로인 것처럼 보이는 건 아닌가. 사람 마음이 참 간사한 게 주가가 오르면 그 기업이 좋아 보이고 주가가 또 떨어지면 그 기업이 나빠 보이는 것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괜히 주가가 떨어지니까 뭔가 또 문제가 있어 보이고 뉴스 찾아보니까 다 별로라는 말밖에 없고 주변에서도 페이스북 매력 없다 그러고 이러면 이제 또 흔들리거든요. 그럴 때 저는 이제 주가를 안 보고 방금 한 것처럼 이제 딱 기업 자체만 봤을 때 이 기업의 본질 가치나 장기적인 미래 가치 대비해서는 많이 하락을 한 거 아닌가, 우려가 많이 낀 거 아닌가, 이 우려가 사라지면은 또 다시 중장기적으로 우상향할 수 있는 기업 중에 하나가 아닐까, 이렇게 조심스럽게 생각을 해보고 있고요. 근데 이제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있어요. 소몽님, 저도 페이스북 좋은 거 알겠고 뭐 이게 좋은 기회인 건 알겠는데 당분간 페이스북 어차피 투자한다 그래서 돈 많이 못 벌 텐데 주가가 많이 못 오르지 않을까요? 그 생각에도 저는 동의합니다. 왜냐면 당분간 페이스북 입장에서는 10년 보고 엄청난 돈을 쏟아부을 예정이라고 이미 밝혔기 때문에 공공연하게 올해 메타버스에 11조 6천억 투자한다, 이 자료도 페이스북이 올해부터 투자금을 본격적으로, 캐펙스라고도 하는데 투자 지출, 이 투자금을 어마어마하게 늘리는 게 시작되는 본격적인 해기 때문에 이렇게 투자 사이클에 접어들면 당연히 이익이 줄어들고 돈을 당분간 좀 못 벌 수 있으니까 주가도 좀 비빌될 수 있다, 이 입장에는 저도 동의합니다. 그래서 실제로도 향후 몇 년간 투자를 늘릴 전망이라고 회사에서도 밝혔고 내년도 이익 전망도 낮췄습니다, 페이스북이. 그리고 기관에서도 페이스북은 내년부터는 투자해가 될 것이고 상장한 이래로 현금 흐름이 전년 대비 감소하는 두 번째 해가 될 전망이다, 미래를 위한 투자를 하느라 당분간 돈을 좀 덜 번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실제로도 주커버그도 어차피 지금 애플 정책 변경됐고 회사 입장에서는 더 이상 지금 이 상태로는 안 되니까 어차피 배수진 치고 승부수 던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말을 하고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저커버그 CEO도 메타버스를 위한 기본 플랫폼을 구축하는 긴 여정이 될 것이다, 우리는 앞으로 몇 년 동안 수십억 달러를 지출할 것으로 예상된다. 돈 엄청 쓰겠다는 거죠. 지출하겠다, 여태까지 쌓아둔 돈이 있었다면 다 쓰겠다, 이번 변신 시도가 10년의 장기적인 관점에서 이뤄지는 행보임을 말한 것이다. 그래서 저도 이걸 보면서 느낀 게 페이스북도 좋은데 페이스북이 10년 동안 막대한 돈을 쏟아부어서 투자하는 곳에서 수혜를 보는 기업들 투자해야겠다, 페이스북이 키워주는, 페이스북이 돈을 쏟아부어주는 주식에 투자해야겠다, 승자는 따로 있다, 이렇게 얘기를 써놨는데요. 그러니까 페이스북도 좋지만 이렇게 페이스북이 막대한 돈을 들여서 궁극적으로 자기 회사들이 소셜미디어 기업이라는 사실을 잊게 만들려면은 엄청난 돈을 쏟아부어야 될 텐데, 여기 어떤 분도 저랑 똑같은 생각을 해놓으셨어요. 저도 새벽에 페이스북 CEO가 메타버스 비전을 공개하면서 발표하는 걸 라이브로 봤는데 똑같은 생각이 들었거든요. 페이스북이 이 엄청난 야망, 사람들과 가상 공간에서 끊김없이 완전 리얼하게 뭔가를 하고 결제하고 말 그대로 정말 실제와 거의 차이가 없는 상황을 만들려면, 그런 세상을 만들려면 이분은 이제 미친 야망이라고 표현을 했는데 이런 걸 실현시키기 위해서는 반드시 고성능 반도체 를 만드는 기업들이 필요하지 않겠냐. 저도 너무 동의해서 엔비디아나 AMD 1, 2등 기업입니다. 이런 기업들이 최종 10년 동안 페이스북이 밀어준다고 하는 대표적인 수혜주가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또 다시 한번 들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도 이제 거기에 동의하면서 맞다, 탑과 곡괭이 전략이 언제나 최고지, 이게 이제 일명 제가 이제 책에도 넣어놓은 아무나 이겨라 전략입니다. 돈을 버는 기업은 항상 따로 있었다라고 제가 써놨는데, 페이스북이 그리는 메타버스 시대를 구현하려면 위에서 삽과 곡괭이, 그러니까 툴, 도구를 만들어서 제공해주는 그 기업들이 돈을 더 벌더라는 거죠. 이제 그게 제가 아무나 이겨라 전략이라고 이름을 붙인 건데 대표적인 게 여기 써놨지만 엔비디아, AMD가 될 수 있을 것 같고, 여기 저는 인프라라고 표현을 해왔습니다. 앞으로 메타버스의 진심인 페이스북과 더불어서 다른 빅테크들도 가만히 안 있겠죠. 이미 경쟁 구도에 있는 마이크로소프트도 있고 애플도 가만히 있지 않겠죠. 그래서 이런 플랫폼들이 결국 메타버스 시대에 돌입하면서 투자를 쏟아부으면 돈 버는 건 대표적으로 생생한 경험을 줄 수 있는 반도체를 만들어주는 1위 엔비디아, 2위 AMD, 이런 기업들이 좋을 것 같고, 그래서 여기 인프라, 반도체 기업들이고요. 또 이런 생태계가 구성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소프트웨어, 도구죠. 이것도 툴을 제공해주는 유니티라는 기업도 제가 좋아하는 기업입니다. 근데 문제는 이제 여기 6번째, 7번째, 8번째 기업들은 적자입니다. 적자. 그러니까 제가 말하는 유망 성장주, 유망하긴 하지만 아직 기업 규모가 상대적으로 작은, 위험할 수 있는 주식이다라는 거는 꼭 참고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여기도 보시면은 시가총액을 참고하시면 되는데 빅테크, 애플, 마소, 페북 이런 기업들은 워낙 큽니다. 전 세계에서도 탑 10 안에 들어가는 기업이니까요.
그리고 여기까지만 해도 대형주에 이제 초대형주에 껴줄 수 있는데 여기서부터는 조금씩 규모가 작아지죠. 그래서 규모가 작아질수록 고성장 유망주지만 변동성이 엄청 심하다. 실제로 작년에 메타버스 처음 유행했을 때 이제 주목받았을 때 떴던 기업들이 요거였어요. 중소형주. 국내에서도 많은 분들이 투자도 하고 막 그랬었는데 이게 이제 메타버스 시대 하드웨어, 글래스나 어떤 도구 만드는 걸로 주목받았던 뷰직스라는 기업하고 코핀이라는 기업이 있는데 하드웨어 만드는 기업이었는데 시가총액이 작죠. 상대적으로 지금 고점에서 60% 넘게 빠져 있습니다. 그런데도 수익률이 뭐 올해 100% 넘게 올라 있고 변동성이 엄청 심한 주식입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안정적이면서도 향후에 5년, 10년 볼 수 있는 주식으로는 이쪽을 저는 실제로 이제 투자를 해놓고 있고요. 사실 저만 이 생각을 한 게 아닌가 봐요. 이미 이번 주에 안 그래도 페이스북이 메타버스 100억 달러 투자하겠다 밝히자마자 가장 강하게 반등한 주식이 엔비디아였습니다. 엔비디아 그리고 AMD 이런 주식들 지금 거의 신고가 바짝 붙어있는 상황이니까 뭐 지금 막 조급하게 들어갈 건 아니지만은 조금 길게 볼 수 있는 주식들인 건 맞는 것 같고요. 이건 조금 위험한 주식이지만 개인적으로는 저는 유망하게 보고 있는 유니티라는 소프트웨어 회사가 있습니다. 이건 이제 또 공부가 더 많이 필요한 기업 같고요. 제가 그리고 중소형주라고 말씀드린 여기 뷰직스, 코핀 이런 기업들은 실제로 보시면 얼마나 무서운지 아시겠죠? 작년에 몇 배 올랐다가 올해 폭락해 있는 상황입니다. 여기도 작년에 메타버스 주목받았다가 폭락해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유망하지만 적자 기업이고 되게 주목받는 기술도 갖고 있는 기업들이지만은 변동성이 엄청 심한 거는 참고를 하고 투자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제 생각에는 페이스북이 단기적으로 투자 사이클이기도 하고 각종 우려가 껴있어서 주가가 좀 횡보하거나 비빌될 수 있긴 한데 그걸 고려한다 하더라도 상당히 조정을 많이 받아서 나쁘지 않은 가격에 와 있는 건 맞는 것 같습니다. 물론 길게 좀 봐야겠죠. 물론 지금 엔비디아나 AMD 이런 기업들이 좀 더 주목받으면서 뭐 달리는 말처럼 수익률이 단기적으로 더 좋을 수 있지만 소목님 저는 좀 쌀 때 조정 받았을 때 줍줍하고 싶습니다 하시는 분들한테는 페이스북도 좋은 기회가 되지 않을까 생각을 조심스럽게 해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개인적으로는 페이스북도 메타버스 퍼스트를 외쳤는데 사실 몇 년 전에 마이크로소프트도 클라우드 퍼스트 외치고 지금 대박이 나 있는 상황이잖아요. 정말 성공적으로 클라우드에 올인한 회사 중에 하나인데 이제 이번에 페이스북도 과연 메타버스 퍼스트를 외친 역사적인 지금 순간인데 진짜 5년 뒤, 10년 뒤에 이게 어떻게 기록될지 개인적으로는 무척이나 궁금한 상황입니다. 여러분들 생각은 어떠신지 궁금하네요.